아니 산악에 다닐 수 마티즈인데 있는 어떻게 저 네. 무시무시한 마티즈인데요? 튜닝으로 정말 다시 태어났네요. 아, 이거는 노홍철 씨. 저 누군지 알 것 같아요. 홍카라 네. 그러나? 왜 그러죠? 홍카 시리즈라고 홍카. 저를 네. 한번 압구정동에 갔을 때 네. 저 차를 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네. 너무 반갑더라고요, 괜히. 괜히 아는 척하고 싶고. 그러니까요. 절대로 신호위반 못 하겠어요. 저 타고는. 딱 잘 지켜야 되고 네. 저런 차들은 오히려 신호 위반이나 그런 불법 유턴이나 그런 것들 하면 네. 안 될 것 같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거 탐나세요? 전 아까 보면 피카츄 나온 거 있잖아요. 저희 아들이 워낙 피카츄 광팬인데 저거 하나 있으면 그쵸. 좋겠어요. 저희 아들 보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요. 저는 아까 하이힐이 탐나네요. 저는 어떤 거? 우리 와이프도 하이힐 참낼 것 같은데 네. 저 근데 뚜껑 없어서 어떻게 해요? 비 오면. 저 아니 뭐 어떻게 다 걱정되는데요. 할 방법이 있겠죠. 재밌습니다. 튜닝으로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자동차를 갖고 싶은 분들의 고군분투, 정말 고군분투란 말이 다 맞을 것 같고요. 애프터마켓에 관련한 빅데이터 로드맵을 살펴보겠습니다. 고객 만족이 요새는 1위로 생각하고 있고요. 중고차, AS 부품 교체, 그리고 라이프에는 튜닝, 미국의 시장이 크고요. 삼성, 현대자동차입니다. 먼저 개념부터 애프터마켓이 무엇인지 좀 더 정리를 해보고 갈게요. 일단 간단히 정리드리면 일단 제품을 판매한 시점 이후에 판매가 끝이 아니에요. 이제 부품을 교체하거나 뭐 수리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업그레이드하죠. PC도 업그레이드하듯이 이런 모든 종류의 이제 것을 애프터 마켓 그리고 애프터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요즘 주목받게 된 이유가 사실 정계 위기 이후에 이렇게 좀 돈 많이 드는 차를 사는 거라든지 설비 투자할 때 기업들이 좀 망설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신규 시장은 좀 많이 위축되는 반면에 오히려 애프터 마켓 시장이 급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좀 경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이런 사업이다 보니까 요즘엔 기업이 경영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 애프터 마켓은 꾸준히 돈을 쓰고 있고 설비 유지 보수는 지속적으로 오히려 중고차를 계속 쓰다 보면 고장나고 고칠 일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사업이 요즘에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기존 설비 확장보다 유지 보수를 오히려 더 선호하는 거니까 경기를 안 탈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정말. 우리 지난번에 한 2주 전인가 휴대폰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때 네. 보면 엄청 비싸고 보석받은 거 있잖아요. 맞아요. 그 대표적인 애프터 마켓 시장이다. 직접 그들이 스마트폰을 만드는 제조회사는 아니잖아요. 그 이후에 부가가치를 창출하니까 우리 시청자분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네. 참고 좀 말씀드리면 왜 그럼 이런 산업이 커지냐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대부분이 성숙사회로 들어가니까 완전히 전혀 새로운 신제품을 만들 이런 건 사실상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 만들어서 그 다음에 부가적인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네. 비즈니스 산업 자체가 워낙 커지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본 마켓보다 4~5배까지 커졌어요. 그러니까 그 규모도 보면 한 55조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 시장을 이제 예전에 그냥 물건 수리하고 이런 거 아니라 네. 엄청 커진 거죠. 이제 고객 만족은 사고 나서부터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사실 그거 대표적으로 해서 애프터 서비스 잘해서 흥한 회사가 삼성전자예요. 네네. 예전에 LG전자 제품 보시면 저희 장모님 때가도요. 네. 아직도 80년대 사셨던 그 냉장고 선풍기가 그대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너무 튼튼하긴 한데 삼성전자 제품 예전에 사실 내구도가 또 떨어졌거든요. 일단 고장이 나요. 그런데 고장이 날 재밌는 건 수밖에 없죠. 고장 난 상태로 일단 AS를 받는 과정에서 네. 만족해서 오히려 충성 고객으로 돌아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부러 고장 내게끔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즘 가전제품이 좀 수명이 짧잖아요. 그렇지만 사람들이 만족하면서 쓸 수 있는 게 이런 AS 덕분이고요. 네. 특히나 그 스마트폰 초기에 아이폰이 우리나라 점령에 올 때 좀 아직 좀 제품 경쟁이 떨어질 때잖아요. 네. 이때 뭘 공략을 했냐면 아이폰은 교환만 되지 AS가 안 된다. 이 점을 좀 공략을 했어요. 그게 또 많은 소비자한테는 또 먹혔고요. 사실 약간 뭐 경제적인 얘기해드리면 외산폰의 무덤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잘 못 들어봤는데요. 외산이라는 게 외국 제품, 외국 제품. 핸드폰이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팔린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뭐 모토로라, HTC, 노키아 이런 것들이 한때 뭐 시장을 장악했었는데요. 근데 AS 센터를 찾기도 어려워요. 그게 그런 맞아요. 것들은. 네. 왜냐하면 삼성이라든가 LG 그리고 펜텍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말은 그렇지만 테크노마트 이런 데 가면 네. 막 들어있잖아요. 거기 들어와 있는데 그런 걸 찾기가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좋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고장나면 머리 아프다라는 얘기를 어르신부터 하고 학생들도 그런 네,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의 쉽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우리나라는 정말 애프터 서비스에 대해서 딱 이미지만 한번 쑥 바뀌면 네이버에 올리면요. AS 안 돼, 구리다 이런 표현이 그렇잖아요. 막 나오잖아요.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휴대폰을 사제 수리 업체들이 좀 생겼어요. 사설 업체들, 네, 사설 업체 아이폰 생겼는데 고칩니다. 이게 삼성, LG는 너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고객이 누구냐면 아이폰 쓰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폰은 이제 기간이 지나면 그 AS 기간 때까지는 교환을 해주는 거지만 그 이후에는 아예
수리하려면 너무 비싸거든요. 네. 그래서 사설업체 찾는 사람들 많아지다 보니까 이쪽 시장도 좀 커지고 있더라고요. 사실 네. 그 대한민국 하면은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AS 최고예요. 실제로 있었던 얘기 말씀드리면 저희 집에 이제 한 거의 20년 된 그 재봉틀이 있어요. 네. 이제 브라더미싱? 어떻게 네네. 아셨어요? 브라더 미싱 있는데 뭐, 대표적이잖아요. 왜냐면 그 고장나고 저희 어머님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제가 AS 딱 그러니까 바로 전화 받는 아, 거예요. 재봉틀이? 예, 물론 돈은 좀 들지만은요. 네. 이게 외국 같으면 상상도 못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는 네. 안 해주면 아줌마들이 큰일 나요. 저 같은 아줌마들이 큰일 나요. 아, 그래 갑자기 딴 얘기 하시는데요. 네. 제가 그 얘기 해드리면요. 제일 이 AS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업체가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어딜까요? 딱 보시면 제 말씀 들으면 딱 수긍하실 분 많을 거예요. 동네에서 집을 이사하거나 고치면 인테리어를 좀 하잖아요. 아, 그렇죠. 동네 수많은 집수리. 인테리어 업체 있잖아요. 네네. 물론 계약서는 제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평생 전화합니다. 평생 뭐 고장 났다, 물이 샌다, 벽지가 뜯어졌냐, 네. 세탁기 어떻게 다 전화하는데요. 다 와서 해줘야 돼요. 왜냐면 아. 입소문이잖아요. 그게. 네. 그러니까 진상 고객 진상이 없어요. 그러니까 딱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없으면 평생 해줘야 돼요. 중소 인테리어 업체가 사실상 평생 이거 AS 센터에 자막도 나오는데. 시달리다라는 건데 그걸 안 해줄 수가 없는 게요. 네. 제가 그 아파트 현관에 말발굽 있잖아요. 그거 네네. 한 번 해주는데 15,000원밖에 그러니까요. 안 돼요. 네네. 근데 고장 나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평택에 계시대요. 오셨어요 그 다음 날 말발굽 하나 다시 해주려고. 그러니까 세상에. 두 가지 조건에 회복 들어가지 않으면 평생 해줘야 돼요. 그 집이 이사 가거나 그 인테리어 업체가 망하지 않으면 평생 해줘야 돼요. 그래서 네. 실제로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이제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예전에 대우전자가 컸지만 작아졌잖아요. 그러니까 대우전자 AS 서비스 센터가 아예 따로 있고요. 삼복컴퓨터 이런 데고요. 네. 중소 해외 업체들 있잖아요. 아니 중소기업들 거를 대행해서 서비스를 많이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도 새로운 정말 비즈니스를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사실 제가 신뢰를 하나 드리면 이제 워낙은 외국에서 워낙 서비스하는 게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작년 1,000불짜리 TV를 하나 샀는데 1년짜리밖에 보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네. 조금만 고장 나면 200~300불 훅 나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5년 보증 추가로 하는데 워런티를 사요. 그래서 제가 100불인가 줬던 기억 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 얘기 조금 해드리면 네네네. 자동차를 보면 그 우리나라 보통 3년, 5년 이렇게 보증 기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벤츠나 비싼 차들 한 번 수리하면 2~3천 불, 4~5천 훅 나가거든요. 맞아요. 미국에서도요. 비싸죠. 그러니까 1년에 한 1,500불 정도 합니다. 그런 비싼 차들은요. 그거를 워런티를 사거나 팔아요. 내가 추가적으로 5년 더 해주겠다 이런 걸 물건을 사기도 팔기도 하고 중고업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현대차가 한 4~5년 전에 이제 엄청나게 마켓시ェ어 늘린 것 중에 하나가 10년 동안 이제 그런 아주 기본적인 걸 AS를 해주기로 했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적어도 한 달 1년에 보면 800에서 1,000불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7,000, 5,000불, 6,000불 가격을 싸게 해주거나 마찬가지니까 네. 엄청나게 들쳤죠. 그러니까 요즘은 도요타 이런 데도 제가 이게 7년인가를 확 느리고 뭐 이런 네, 것들이 네. 하는데 전세들이 이렇게 늘어나는 게 현대자동차를 모티브를 잡아서 쫓아가는 겁니다. 아, 그러면 자동차만큼은 좀 우리나라가 좀 더 앞서서 네. 좀 보증 기간을 좀 길게 아 근데 하는 그건 걸 수도 그건 사실 있고. 아닌 게 근데 그 유럽도 또 현대차가 그러니까. 미국에서 네. 먼저 했고요. 우리나라는 아, 아직 안 네. 해갖고 말들이 많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미국, 유럽에서는 아까 품질 보증을 받기 위해 네. 소비자가 돈을 주고 또 계약을 한다라고도 하셨는데 네네. 뭐 다른 뭐 일본이라든가 그런 사례들은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그 부분은요. 얘기 좀 해드리면요. 우리나라랑 일본은 메이커가 직접 그런 AS를 하는 개념인데요. 애프터 서비스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 정도가 대부분의 어떤 보증 기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수리보다는 교환, 환불 이런 제도가 되는 거고요. 나라마다 조금씩 달라요. 아까 제가 뭐 우리나라도 얘기했는데 그 HP 같은 휴렛 패커드 그런 그 컴퓨터 있잖아요. 나라마다 어떤 AS를 하느냐가 다 틀려요. 그래갖고 네. 전 세계 HP 이런 거 하면요. 아마 글로벌 1년짜리 계약이 있는데 저희 화면 보세요. 나라마다 조금씩 대분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유럽은 특히 나라마다 다르니까요. 독일에서 샀는데 세일 서비스하고 좀 이태리 갔을 때 고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나라마다 약간 지역별로 약간 네. 다르다는 얘기가 있어 보이고 앞서도 얘기했다시피 애플 컴퓨터 리퍼폰 얘기했잖아요. 그게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있어요. 정말 비싸서 인건비가 비싸서 하나도 있고 또 하나가 그만한 손재주 있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 약간 손재주가 많다고 많고 좀 그러잖아요. 장인 정신이 네. 있는 그래서 거죠. 저희 저희 보신 시청자분 중에 혹시 해외 유학이나 워킹 할라데이 이런 거 가신 분 계시잖아요. 꼭 제 말씀 듣고 좀 조언을 드리면 이런 것 좀 아이폰이라든가 태블릿 PC 이런 저희 쓰는 거 있잖아요. 네네. 조금 뜯었다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재주 있는 애들은요. 한 일주일 정도만 그 관련 업체 가서 배우고 가면요. 용돈이 아니라 돈을 벌어요. 외국 가서? 네, 왜냐하면 그런 정말 웬만하면 100불 정도 숙제시게 하는데 그래서 멀리 가서 150불 하는 이 학생이나 옆에 기숙사에 같이 사는데 100불이 다르면 다 와서 고쳐주죠. 제가 진짜 아는 한 조카 조금 친구 되는데 그걸로 한 달에 800불에서 1000불 시켜버립니다. 거기는 그거 고치는데 너무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네. 그런 재주가 있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딱 잘 아까 먹거든요. 손재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 핸드잖아요. 네. 그런 사람 직업 있잖아요. 핸드맨. 아. 모든 걸 조금만 손재주만 있으면 웬만하면 기본이 100불부터
시작합니다. 고쳐야 되는데 핸디맨 딱 해야 그거예요, 되는데 딱 그거. 핸디맨이 비싸.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세계적으로 애프터마켓이 점점 확대되면서 국내에서도 주목해야 될 사업이 있잖아요. 사실 뭐 애프터 서비스도 중요하지만 사실 고장 안 나게 관리해주는 케어 서비스가 그러다 보니까 또 중요하게 부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좀 오래 쓰는 장비일수록 고장 나거나 아니면 부품 교체할 때 미리미리 좀 관리해줬으면 하는 그렇죠. 게 예. 있잖아요. 이쪽에 키는 게 뭐냐면 이제 그 프린터라든지요. 아니 복사기 이런 데 토너 계속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또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도 정기적으로 관리해줘야 되고 정수기도 사실은 필터 교환을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예전에 정수기 큰 돈 받고 판 다음에 그걸 관리를 안 해주니까 정수기 불만 많았어요. 그래서 그쵸. 어떻게 나왔냐면 렌탈 서비스가 그래서 큰 거죠. 웅진 지금 코웨이라고 웅진을 뗐잖아요. 코웨이 같은 경우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정수기나 비데를 매달 렌탈료 받고 꾸준히 관리해주는 서비스로 돈을 네. 받죠. 그게 그게 장비를 파는 혹해요. 대신에요. 맞아요. 그게. 특히 침대 매트리스 같은 경우 네. 사고 나면 1년 지나면 뭐 진드기가 있네 뭐네 해갖고 뭔가 불안한데 네. 비싸게 주고 뭐 1년마다 바꿀 수도 없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침대 매트리스도 렌탈 시장에서 요즘에 새롭게 뜨고 있는 시장이죠. 어떻게 갑자기 보면, 그 네, 이청희 정말 제가 그런 그러네요. 얘기하니까 또 저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드리는데 어떨 때 보면 제가 말하면 깜짝 놀라요. 자막이 나가고 어떻게 그 바로 치시는 것 같아요. 저기 뒤에서 네. 아까 그 정수기 얘기했잖아요. 네네. 대한민국에 제가 봤을 땐 처음입니다. 그래서 한때 웅진코웨이에서 그 직업이 하나 있잖아요. 타이틀에 기억나세요? 정수기 코디네이터. 코디네이터 맞아요,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말은 그렇지만 비대 코디네이터도 있는 나라예요, 대한민국이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가 정말이에요. 그래서 코웨이라든가 동양매직 이런 데 해외 많이 나가잖아요. 이거 비즈니스 대박 난 거예요. LA라든가 뉴욕 쪽에 가면요. 동양이라든가 요즘 이제 코웨이로 바뀌었는데요. 이거를 똑같아요. 렌탈해 주는 건 미국 사람들이 써요. 미국 사람이 보면 깜짝 놀라는 거죠. 한류. 네, 이런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매번 두세 달에 와서 해주니까. 네.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상상도 못하는 것인데요. 이게 바로 애프터 마켓이라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삼성 연구소에서 이런 거 발표를 했어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대한민국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네. 전 세계가 이러니까 이제는 그동안의 건설 중자비라든가 각종 설비 투자, 이런 심지어는 조선 이런 노하우를 갖고 이제 애프터 마켓에 적극적으로 가는 것이 창조 경제 하나라는 거죠. 정말 그러겠네요. 네. 이제 막 렌탈 애프터 시장 마켓까지 그 범위가 점점 넓혀지고 있다는 건데 애프터 마켓에서 잘 헤쳐나가는 해법이 고객들의 라이프 패턴을 분석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네. 고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시 여기에서도 빅데이터 분석이 핵심이겠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시스코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2000년대 통신 장비 서버 쪽을 수리해주는 업체였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맨날 부품이 없거나 고객 부르면 바로바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고객들 불만이 많죠. 너네 왜 이렇게 서비스가 이래? 그러면서 고객들이 자꾸 떨어지고 사업이 망할 위기에 몰렸는데 이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빅데이터로 분석을 해보니까 재고도 이때 뭐가 필요한지를 딱딱 맞춰서 재고를 관리하고 고객들이 콜하면 바로바로 가서 이제 해결해주게 된 거예요. 이렇게 최적화하다 보니까 매출도 크게 늘어서 2005년에 한 39억 달러, 네. 몇 조 원 규모로 이제 크게 되는데 이렇게 좀 성장하다 보니까 이제는 시스코의 주요 사업 중에 하나로 자리 잡게 됐죠, 아예.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우리가 많은 이 애프터 서비스에 적용되는 것이 아까 휴대폰도 얘기했지만 더 큰 시장이 아무래도 규모가 다르니까 자동차이잖아요. 그 얘기를 더 해볼까요? 네, 맞습니다. 자동차는 대표적으로 애프터 마켓 하면 우리 시청